이 지상이죠. 물질계가 정말 싫고 죽고 싶을 때, 다 끝내고 싶을 때, 그제서야 물질적 사고가 잠깐 사라집니다. 간단하죠?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이 부분은? 살고 싶지 않으면 물질 세계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도 뭐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영혼이 깨어납니다. 야속하죠? 근데 감정을 가지고 보면 야속합니다. 하지만 이 조금 더 우리 지금 고차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게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고차원으로 봐요. 네, 고차원에서 보시면요. 야속한 게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개념이에요. 당연히 내가 지금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컴퓨터 게임이 보이죠. 딴 거 하려고 이제 현생을 조금 살아보려고 컴퓨터 게임을 멈춰야 다른 것들이 보이죠. 내가 지금 게임에 푹 빠져 있으니까. 게임에 푹 빠져 있는 물질 세계, 인생 살기, 지구 게임, 게임을 하는 와중에는 다른 것들이 원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내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어? 이 게임 너무 어렵다.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게임을 꺼버리면 그제서야 내 현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식 체계를 넘어서면요. 더 고차원으로 올라가면, 이 지구는 게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다른 우주의 주민이었어요. 그 다른 우주의 주민이었던 거를 깨우쳤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은 고양이 같은 청개인이에요. 아, 나 청개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개인이었던 것마저도 또 하나의 시뮬레이터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청개 게임이죠, 이번에. 또 청개를 넘어서면은 오리온 행성 주민이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고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생각해도 또 한 차원을 넘어서면은 아, 이것마저도 아니었구나. 어느 순간에 요렇게 됩니다. 아, 내가 모두이고 모두가 나이고 우주 전체가 하나였기 때문에 나를 무언가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구나. 비로소 그제서야 모두를 통찰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툴 필요가 없이 하나이기 때문에 화합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니까. 근데 이거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관념이 많아요. 고정관념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갈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나인 거예요,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예요. 나도 당신이고. 이게 연결됨이에요. 의식의 확장이에요. 이게 고차원이에요. 이곳에 가면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들 역시도 다르게 보여요.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예요,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났어요. 이미 신시대예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신시대를 보고 지금 구시대를 보고 둘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시간선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미 현실인 거예요. 당신들 다 죽은 거예요. 그땐 다 죽었어요.
물질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 죽는 이유는 모두가 빙의가 됩니다. 근데 아깝죠. 이 육신도 오랜 역사를 가진 것들인데, 근데 이 육신들 안에 자, 우리가 자연재해로 70억 인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한 7, 8억 남았어요. 근데 7, 8억 인구가 다 살아남냐? 그게 아닙니다. 자, 70억 명이 갑자기 죽었다고 쳐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뭐, 동양, 한국 이런 데 좀 비교적 안전하겠지만, 유럽은 이미 다 가라앉잖아요. 지질학으로 이미 발표가 났잖아요. 2027년에 유럽 쪽 가라앉고, 이제 동아시아 쪽이 올라오면서 지반이 이제 바뀌고, 세계 지도가 바뀐다. 어떻게 그 다 피난을 합니까? 한국에 다 들어와요? 중국에 다 들어와요?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거의 안 남는 거예요.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다 죽어요. 이거를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더빙해서 갖다 보내도, 저 미친놈이 지랄한다.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난 이거 알아. 저 사람 하는 말 진짜인 것 같아. 해서 오는 사람들은 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될까요? 다 죽습니다. 더 그 사람들이 많아도 죽어요.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안타깝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지구가 터질 텐데 공룡처럼 멸종할 수도 있는데 육신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지구가 존재가 없어지면 우리는 우주 그 자체에서 그냥 영성세계, 네.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갑자기 영성세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지기 이전에 저기 외계인들이 침략해서 우리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미친놈들이 지구 다 망친다고.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당장 죽어도 돼요, 저는. 편하죠, 오히려. 근데 모두가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구 종말을 맞이해서 자연재해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죽게 되면요, 남아요. 나 억울한 거야. 나 아직 못 해본 게 많은데, 나 이것도 더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서 남습니다. 자, 원혼 중에 한 1억 명의 원혼은 그래도 미련 없이 갔다고 칩시다. 너무 많아요. 솔직히 1억 명 원혼 없이, 뭐, 원한 없이 1억 명이 천도되는 게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래도 양보해서 1억 명은 갔다고 칩시다. 69억. 자, 지구상에 69억의 미련 덩어리인 원혼들이 남았어요. 그 중에 선한 원혼들 한 20억 있다고 칩시다. 미련이 있지만, 뭐, 어, 내 줄기, 내 핏줄들, 얘네들 그냥 잘 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더 누릴 건 없어. 선한 사람들 너무 많죠? 많이 쳐줬어요. 20억 있다고 하고, 뭐, 대충 이제 50억 원혼이 미련 덩어리인 원혼들이 남았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의 에너지가 원래 80억 명이 나눠 쓰던 게 갑자기 70억 명이 사라져서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1인당 쓸 수 있는 객단가가 높아져요. 1인당 정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돼요. 10명이 쓰던 에너지를 나 혼자서 쓸 수 있게 돼요.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안이 그냥 바로 열립니다. 지금 영안 쓰시는 분들 꽤나 있으실지도 몰라요. 뭐 우리 동료분들 아니어도 뭐 이미 뭐 무속인이신 분들이나 뭐 따로 이제 뭐 명상 오래 하신 분들도 영안 많이 열리시고 뭐 또 다른 이유로 영안 열리시고 뭐 테마사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 수행을 하고 영안을 쓰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뭐 신과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배라니까요, 에너지가. 10배. 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 집에 1,000만 원씩 연금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5명이서 나눠 쓰고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 4명이 다 지들끼리 독립해서 나가겠다고 자급자족하러 나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1,000만 원씩 늘 연금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쓰던 게 1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쓸 수 있겠죠. 1000만 원으로 영안 쓰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촉이라는 수준밖에 못 썼어요. 느낌이 좀 이상한데? 여기는 조금 쎄한데? 그래서 피해 봤더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정말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요 정도가 우리 한계였다니까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근데 이젠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귀신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도 않을 거래. 원혼이라는 게 보이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없다고 믿고 싶어. 무서우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믿으면은 내 세상이 다 깨지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내 정신이 괴로울 걸 아니까 방어 기제가 나와. 안 믿고 싶어. 부정하고 싶어. 욕을 해서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원혼들이 다 죽고 지구는 에너지 고갈이 멈추니까 지구의 자원을 막 우리가 극한까지 지금 끌어쓰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몇십억이 죽고 환경 오염이 멈춰요. 오염될 수가 없지. 지구의 자원을 더 이상 생산적으로 막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정말 빠르게 자가 수복되겠죠? 우리 몸이랑 똑같아요. 우리 몸 계속 음식 먹고 이것저것 일 시키고 위장 운동 시키고 간 움직이게 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몸 싹 다 비워버리면은 몸 좋아져 버리죠. 음식 안 먹고. 몸 안 쓰니까 다 회복되죠. 똑같아요, 지구도. 지구랑 우리랑 공동체라니까요. 모든 것은 순환의 법칙을 따르고 모든 생명체는 같은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회복한 지구의 에너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인간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때를 뭐 차원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댓글에서 제가 봤어요. 뭐 차원이 상승하니 어쩌니. 그냥 지구의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 에너지에 감응한 인간들이 눈이 강제로 열리는 것 뿐인 거예요. 원치 않게 다. 나 영화 쓰고 싶지 않아요. 안 돼요. 그냥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소통을 한다 그랬죠. 텔레파시가 그냥 되는 거예요. 뭐 트윈 플레임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영혼의 단짝 뭐 눈만 봐도 알아. 뭐 이런 뭐 그 조건이 필요 없이 이제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잘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값이에요. 그 정도는. 10배라니까요, 능력이. 지금도 촉으로 촉으로 막 이것저것 많이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촉 하나만으로 진짜 큰 사고 피하고 어? 큰 돈도 벌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10배라니까. 초능력을 못 쓰면 바보지. 고장 난 거예요, 못 쓰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라든지 멈춘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못 쓴다는 거 자체가. 10배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촉이 10배만 좋아지기만 해도 어떻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근데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평생 피해왔었던 두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갑자기 인간보다 귀신이 10배가 많아요. 차라리 반대면 어때요? 귀신이 가끔가다 하나 있는데 주변에 인간이 10명씩 있어요. 든든하죠. 그래도 좀 버틸만 하겠죠. 아니요. 반대라니까요. 죽은 사람들이 10배가 더 많은데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어 봐야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10배가 더 많아요. 종말을 느껴요. 너무 무서워요. 혼란스러워요. 죽고 싶어요. 균열이 생깁니다. 육신과 정신에. 이때다 싶어요.
원혼들이 다 들어옵니다. 저는 테마사로 활동을 하면서 어, 30명 이상의 원혼이 들어있는 육신을 본 적도 없고요. 그 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신시대에는 그 환란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수백 수천의 원혼이 한 몸에 들어가서 서로 지가 그 몸을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왜 죽느냐? 퇴마해주면 되지 않냐? 못합니다. 못해요. 수백 수천이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수백 수천이 들어가 있는 걸 수백 수천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멀쩡한 사람들을 죽인다니까요, 자꾸. 그냥 완전 괴수예요, 괴수. 요게, 도깨비 요게. 근데 그 행색이 꼭 하는 이 빙의 환자들만 해도 약간 이 몸짓이 따로 놀기 때문에 좀 기괴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기괴합니다. 좀비예요, 좀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좀비랑 똑같아요. 물렸을 때 뭐 바이러스로 감염되냐 요런 느낌만 아닌 거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체액으로 옮겨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정한 체액이 있다면. 뭐 독소 같은 걸로. 어찌 보면 그냥 좀비랑 똑같은데 그 개념이 바이러스만 아닐 뿐인 거죠. 그냥 독소라는 거지.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 신시대의 수호자로서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와 함께 저의 세력이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수많은 빙의체들을 화기로 제압을 합니다. 각종 둔기, 무기, 화기들로 제압을 합니다. 화기를 쓰지 않고 제압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이, 이 정신만 튼튼하고 에너지를 진짜 정말 잘 다루거나 뭐 거의 이제 신이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막 지금까지 우상 숭배해왔던 뭐 그런 신들 있죠. 그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강인한 자들이 아니면은 못 이겨요. 영이 한 수백, 수천이 한 몸에 들어가 있어서 걔네들이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켜도 하나하나 개체마다 영 에너지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소멸시키고 내 정신에 틈을 안 보여주는 것만으로 일단은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괴수들도 그렇게 죽어요. 정말 좀비 사태예요. 좀비 죽이듯이 죽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안 죽이면은 다 죽어, 걔네들한테. 멸종당해. 신들마저도. 신과 귀신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신이 안 되면 귀신이 돼요, 이제. 아니, 좀비죠. 좀비가 되죠. 그래서 신이 되거나 좀비가 되거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소설 쓰는 게 전혀 아닙니다. 소설이면 죽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에도 제가 이 말을 안 빼먹고 간간히 계속 올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틀리면 전 세계인들이 나서서 날 응징하라고, 죽여버리라고 전 세계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제 꿈은 틀리지 않아요. 늘 현실이 되어 왔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조합한 정보들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고. 절대 안 틀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 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좀비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좀비 사태 이전에 살아남는 것은 일단은 한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들이 그간 이 헬조선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거에 대한 보상으로 지형적 이점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해요. 우리 여기서 그냥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만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좀 지형적 이점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조국이라고 하죠. 그 유럽 쪽이. 지금까지 잘 즐겼어요. 놀 만큼 놀았어. 이제 가도 돼,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괴로웠어. 이제 우리 타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내가 못 버텨, 정신이. 그래도 그 사람들도 살아야지. 살리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으면은. 자, 이게 앞으로의 사태이고요. 어, 저는 이 수호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수호자들을 양성해야 되고 깨워야 돼요. 이 좀비 사태에 대항하고, 물질 시대를 더 영위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세력을 이제 억압하려는 세력이 또 있어요. 또 그들과도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에 대항할 세력들을 키웁니다. 뭐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분들한테 뭐 특별하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 동료분들한테는 어, 늘 미안해요. 누가 얼마나 희생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이는 건 제 동료들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함께 다른 세력들과 전쟁을 하다가 죽는 분들을 몇몇 보았어요.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지성체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제가 온전한 지성체 상태 그 시간선에 있지 않으니까 정말 미안해요. 정말 많이. 정말 영광스러운 희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정말 죄송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주세요. 네. 근데 뭐 거기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라 사실은 이 끝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되게 어, 슬픈 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요 어, 그 육신을 그냥 벗었고 이제 다른 육신으로 들어가가지고 새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큰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으로서 저는 좀 그래요. 그럼에도 미안해요. 그 나름대로 뭐 계획도 있고 뭔가 좀 이것저것 있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공포와 고통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계획도 무너질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들 뿐입니다. 앞으로도 늘 그럴 거예요. 미리 전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하게 될 동료분들께. 자,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신시대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거에 대비하고자 어, 여러분들한테 편견 가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준 만들지 말고 정답 나누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할 때마다 스스로한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또 판단해 버렸네. 또 내 멋대로 타인을 편견을 가지고 봐버렸네. 의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것도 없어요. 하지만 신시대에서는 옳고 그름을 나누거나 위아래를 나누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일찍 깨어났을 뿐이지. 전 그 누군가의 스승도 되지 않을 거고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위아래를 나누어서 막 저를 윗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한다면 저는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동료예요. 다가올 시대에서는 절대로 신이 없습니다. 누군가 신이 되려 하고, 아니, 우리 모두가 신이죠. 근데 우상 숭배받는 신이 없습니다. 추앙되는 신이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고 부처고 하나님이고 반드시 척결할 것입니다. 그딴 세상은 필요가 없어요. 가능하다면 지구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다시 그렇게 될 거라면. 이건 제 각오예요. 막 하다가 죽으면 소멸할게요. 그런 세력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싸울 거예요. 다시는 이 멍청한 세상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위아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이미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꾸 구세주가 있을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백 편의 미래를 생생하게 봤어요. 구세주? 숭배받는 신? 정치인? 그딴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청룡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왜 구시대를 계속 영위하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시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또 저한테도 그래요. 뭐 재림예수냐. 재림예수인 것 같다.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동료들이 나보다 더 세져요. 다 나 지켜줘요. 막 엄청 귀여워하고 막 지켜줘요. 우리는 다 동료고 잠깐 모두가 영웅처럼 이렇게 모두에게 감사를 받고 이렇게 돼요. 하지만 위아래로 나뉘지도 않아요. 동상 이런 것도 세우지 않는 게 좋겠어요. 혹여나 본 적은 없지만 여하간 그런 세상은 이제 없을 거고요. 그 이후에 안정화된 평화로운 세상을 봤어요.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위화감이란 없어요. 위아래도 없어요. 나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 영적인 활용 능력치는 서로 다르지만 이 관계에서 내가 더 에너지를 잘 쓰니까 뭐 이런 게 없어요. 모두의 매력이 제각기 다르고 모두의 역할이 제각기 다른데 모두가 웃어요. 즐거워요, 진짜로. 이제 그냥 고통, 괴로움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지구에 원래 낙원이다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저는 기억을 해요. 낙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고통과 슬픔이란 함정이 있었던 거를 뒤늦게 알고 지금까지 몇천 년을 고생했어요. 이거를 끝내보자. 통치하는 왕을 죽이려다가 내가 황후였는데 왕을 죽이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죽어도 보고 왕을 죽인다고 끝이 아닐 텐데 아무리 저 하나가 발버둥 쳐봐야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 봐요. 시대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고 뭐 거의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동료분들이 너무 든든하게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지킴 받으면서 했어요. 이미 신시대 다 끝났고 우리는 잘 즐기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해서 여러분들 중에 그게 누구인지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동료들 말고는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음, 제가 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분들 위해서 한두 번씩은 이야기하겠지만 뭐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이 소위 요즘에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귀찮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교육비 같은 거 받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재산 축척? 절대 안 합니다. 저 갈 때도 그 집골로 가요.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한 거 다 대준다니까, 이미. 내가 그 욕심 가져가지고 막 싸매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제 말이 사실일 경우를 대비해서 돈도 안 드니까 아, 정신수양한다 생각하고 편견 가지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벽을 깨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정말 벽이 아니라 육신과 이 영계의 그 경계가 깨져 버렸을 때 당신이 완전히 깨어날 거니까요. 버리면 돼요. 가진 거 전부 다. 싹 다. 쓰세요. 물건 버리기 아까우면 다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사치 부리세요. 오마카세만 드세요. 파인다이닝만 가세요. 비우세요, 하나하나. 다 갖다 버리라고 안 했어요.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데 소비하세요. 저한테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비하시면 되잖아요. 하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소비 안 해도 돼요. 내 마음 비울 수 있으면 돼요. 이미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으면 현재를 즐겨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돼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빚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전에 쓰던 치료원으로 운영하시던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서 지냅니다. 화장실도 무슨 저기 이거 뭐라고 하지? 약간 푸세식은 아닌데 좌변기 쪼그려 앉아 누는 거. 아유. 근데 거기 공용 화장실이고요. 그거 쓰고요. 냄새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무실 가스 보일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손난로 저 핫팩 있죠? 그거 흔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단전에다가 갖다 대고 단전 호흡하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당연히 가스 보일러 안 되니까 못 씻어요. 목욕탕 가까운 목욕탕에는 자꾸 저기 무슨 수건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나가지고 아, 도저히 못 가겠어가지고요. 멀리 있는데 가는데 한 20분 걸립니다. 씻으려면은 맨날 목욕탕까지 가야 돼요. 세탁기 이런 것도 여기 그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 빨래방 가가지고 또 돌립니다. 태어나서 이런 삶을 처음 살아봤어요. 빨래방도 되게 멀어요. 이것도 20분 걸려요. 정말 귀족처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비가 2천만 원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1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참 불행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100만 원도 안 나오죠.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는 돼도 다운그레이드는 안 된다 그랬고 못 버틴다 그랬는데 정말 이걸 버텨내고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서 오히려 행복을 찾아냈을 때 깨달음이 오던 것 같아요. 진짜 버려지는 것 같았어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미래를 대비하고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 이 욕심을 버려보고도 싶은데 현재 생활은 불편했어요. 한번 즐겨보자.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 내가 언제 또 이런 삶을 살아보겠어. 이것도 새롭다. 이런 불편함에서 느껴지는 깨달음 같은 것들에서 정말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행이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즐거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상담 가끔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상담을 안 받다가 정말 뭐 딱 필요한 돈 있다. 월세 내야 된다 싶을 때 받아요. 아, 이때는 받아야지. 그게 아닐 때에는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뭐 여기에 맞춰서 흐름대로 그 안에서 먹을 것도 먹어보고 뭐 겸사겸사 생활비가 없네? 단식할 때 됐으니까 단식이나 할까? 단식도 해보고 겸사겸사 흐름대로 막 해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얻는 것들이 너무 많고 막 재밌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생활비가 많고 조금 더 가졌을 때, 더 가졌을 때도 늘 괴로웠고 두려웠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걸 내가 얼마나 이 삶을 더 영위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했어요. 돈이 많아도 적당히 있어도 없어도 늘 불안했어요. 그죠? 안 그래 본 사람 없죠? 근데 늘 돈이 없어도 안 불안해요, 이제. 이 삶을 살기 이전부터 삶에 대한 묘리를 깨우쳤어요. 나름대로. 뭐, 적당하게. 뭐 적어도 돈의 수나 물질의 수란 정도는 깨우쳤어요. 세상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어, 필연의 톱니바퀴라면 세상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굶어 죽는 일은 안 생긴다니까요. 딱 돈이 들어가야 될 때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세상이 맞춰주는 거야. 거기에 의문도 없고 더 욕심 안 가집니다. 계획도 안 세웁니다.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직관적으로 아,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되겠다 하면 그거 쓰고 끝. 딱 끝. 이러라고 돈 들어왔나 보다 끝. 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늘 덜 비웠다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도 정말 가끔씩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생각을 몇 초라도 더 이어가고 있으면은 정신 차려 미친놈아. 무슨 생각을 또 더 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끊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직은 저도 멀었어요. 생각이 뻗쳐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전 늘 공허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점점점 줄어들고 직관에 어, 잘 따르고 흐름에 잘 따를수록 현재가 보여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대부분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패막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생각이. 안 하니까 보여요. 망상활성계도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사고를 안 하니까 이 송과체, 영혼 에너지가 자꾸 뻗어나와서 영역이 좋아지는 거야. 직관이 뚜렷해지고. 이제 수돗물만 안 먹고, 어? 망상활성계가 이제 물리적으로, 아니, 송과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영혼 에너지를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기만 하면 부족한 에너지 환경에 있어도, 어, 뭐 영한 정도야. 미래 보는 거 정도야. 수월한 일이겠죠. 뭐 아스트랄 프로젝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 하다 보면은 다들 신빙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런 세계가 확실히 있구나. 눈으로 보이는데 뭐 어쩔 거야. 눈을 감고 살 것도 아니고.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돼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보면 돼요. 이미 다 제 구독자분들이잖아요. 구독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어,
이제 수행 방식들 뭐 그런 거 보시면서 하면 돼요. 아시죠? 그 조회수 필요해서 이러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80명 정도 있어요. 그 단톡방에 다 해봐야 지금 300 몇십 명밖에 없죠. 그 조회수 300 몇십 안 아까워요.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일단은 체험을 해보세요. 영적 세계 탐험해보고 전생도 찾아보고 지저 세계도 갔다 오고 운 좋으면 고향에 가겠지. 고향 가는 게 제일 힘들 거예요. 지구 벗어나는 거는 저는 좀 꽤 걸렸어요. 이 지구 나가는 거는. 이제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주상창 그렇게 2년은 한 것 같은데 거의 2년 걸렸어요. 막바지에 지구를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행성 주민 사람인가 알기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지구에서의 내가 다른 육신에 들어갔었던 삶이 있다면 그거는 좀 너무 쉽게 찾을 거예요. 쉬워요. 자, 그러면 뭐 앞으로 우리 잘 해봐요. 지금 당장 전달 사항은 이거고요. 타인을 어떠한 잣대로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아는 지식들은 다 틀렸다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반드시 틀렸어요. 내가 정답이라고 하고자 했을 때만 정답인 거예요. 정답과 오답은 허상이에요. 그딴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답과 오답을 나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냅두세요.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늘 빛나고 정답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그 사람 괴롭히면 당신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괴롭힘 당해도 이야기하셔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명 한 명씩 악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다른 이가 한다고 나도 해도 되겠지. 네, 다른 이가 죽을 때 나도 죽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난과 시기, 욕심, 신시대는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저는 이 신시대의 수호자들을 깨우고 어, 그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어떤 중용자로 있을 생각입니다. 어,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영원한 스승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전 이미 다 보고 왔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세져가지고 다 저를 지켜주는데 여기서 내가 스승인데 뭐 내가 이렇게 조금 뭐 윗사람인데 막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서 불행해진다니까요. 그게 진짜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 악물고 계속 걔네들보다 더 앞서려고 이- 누가 나 넘어설까 봐 불안하고 막 계속 그렇게 막 1등 유지하려고 그래야 된다니까. 지옥이에. 그게 지옥이지 뭐. 지옥은 지옥 천국은 어느 세상에 있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린 지금 이미 지옥에 있고 저는 천국에 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당장 누가 총으로 저 쏴서 죽여주면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도 너무 만족스럽고 다 행복합니다. 이미 다 이뤘어요. 제가 원하는 거. 물질 세계 끝나도 더 행복합니다. 다 좋아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지옥 또한 내 안에 있다. 버튼 하나만 눌러서 바꾸면 됩니다.
바꿉시다, 이제. 이제 인간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다들 이제 신이 됩시다. 신으로서도 좀 살아봐야지. 이제 신들의 세상이고, 앞으로는, 이 지구가 뭐 언제 다시 인간이 사는 곳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지구를 일찍 떠나니까. 또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시니까, 네, 잘 살아들 보세요. 뭐 여기가 솔직히 뭐 낙원이죠. 다, 모든 행성에서 다 여기를 원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온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더빙 해가지고 영상 올리는 것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여러 개 국가로 모든 영상을 다 더빙해서 좀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재단도 이제 빨리빨리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럼 재단에서 저는 좀 애들 맛있는 거, 음식도 좀 해주고, 제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들이랑은 대화가 잘 돼요. 애들은 좀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좀 잘 안 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계속 깨워주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이 편해요, 너무. 그래서 애들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애들이랑 어, 웃으면서 사랑을 좀 나누고 이렇게 좀 약간 사심 채우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재단 안에서. 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해서 좀 빨리빨리 이제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네, 뭐, 일단 당분간은 이렇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또 제가 이렇게 공지 드리러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다가 각오가 서시는 분들은 그 저희 이제 수행 동료 신청해 주시면 음, 이딴 양식 드릴 건데 그거 이행해 보시고 통과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질문을 한번 체크해서 봐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9시에 상담이 있으니까 음, 질문 지금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여기 단톡방에 빨리 끝내고 바로 상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다는 분들 정말 멋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뭐 사실 뭐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죽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호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나서서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어, 해주시려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정도령이 등장한다는 말이 있던데 구라인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본 미래에서 구세주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윗사람, 뭐 구세주, 추앙할 대상이 없어요. 구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어. 확실히 수백 편 중에 우상 대상 자체가 없어요. 정치인도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나는 내 세력들과 함께 그것에 대응할 거예요. 다시는 그딴 세상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유체이탈 공포심 극복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공포스러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체이탈 하시기 이전에 소금 결계를 쳐보세요. 그, 뭐, 누워서 하시게 되면, 뭐, 내 침대 같은 데 사신다라면 침대 주변에
그 굵은 천일염을 촘촘하게 다 깔아둔 다음에 어, 하시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빗자루로 쓰든 청소기로 쓸어 담든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제일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레이스님이신가? 그라스님이신가? 아무튼 환란이 올 때 꼭 살지 않고 죽어서 천상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번 생의 배움을 돌아보고 한 생 준비하면서. 네, 뭐 그것 또한 나쁘지 않죠. 환란이 올 때 살지 않고 죽어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놀래고 이래가지고 몸을 빼앗기는 방향보다는 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인생 즐기면서 미래 대비 안 하고 편견 안 가지면서 인생을 지금부터 3년만 즐겨보세요. 저 믿고. 즐기시면서 편견만 안 가져도 깨어날 텐데. 어렵지 않잖아요. 애당초 저는 편견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부터 저는 그걸 죄업이라고 생각해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뜻이에요. 죄도 안 짓고 나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질문이 너무, 너무 많아요. 가위눌림을 가져간다라는 게 뭔 소리예요? 나를 가위를 누르는 어떤 영체가 있는데 그 귀신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 관심 있고 나한테 억압을 행사하기 위함인데 뭐 그 남자친구분들이 막 정말 뛰어난 영능력자여서 그들을 막 회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제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테마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스트랄 테마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수준이 막 떨어질 때니까 남의 집에 갑자기 가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이 그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가지고 일단 영안 뜨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해서 막 데리고 와 꼬셔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목 졸라 죽이는 거지 이제 편하게 아스트랄 프로젝션 해서 이렇게 테마한 적이 꽤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남의 집에서 아스트랄 프로젝션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게 내가 편한 환경이 아니니까. 남의 집에서 갑자기 뭐 들어 누울 수도 없고 거기서 아스트랄 프로젝션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그때는 이제 저도 수행이 지금만큼 돼 있을 때가 아니라 약간 그런 것도 컸어요. 남의 시선도 조금씩 의식하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뭐 테마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가위를 가져가 주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프라인은 이제 머지않아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빠르면 2월 달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도권에서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단일 정부를 계획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단일 정부 체계가 지금 같은 정치 체계는 안 생길 거예요. 있으면은 뭐 정치 그게 생기면은 전 싸울 겁니다. 그리고 없을 거예요. 이미 없는 게 현실이라니까. 그냥 그 물질 세계의 어떤 기준이나 위아래 개념, 누구 위에 있으려는 자들은 싸그리 없어집니다. 반드시. 이재용 씨마저도 그 짓을 안 하는데, 이재용 씨도 우리 세력으로 합류하시고, 그분도 편견 없이 세상을 보시는데,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내가 돈 있고 권력 있다고 사람들 아래 취급 안 하는 사람들만. 그분이 지금도 온전히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신시대에서 우리의 조력자이기도 했고요. 어, 위아래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지구에 더 이상 게임 안 하고 싶으면 환란 때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건가요? 게임 끝내면 난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죠? 당신의 고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다를 거고. 행복한 순간님, 아이는 이미 깨어나 있을 겁니다. 지금 태어나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대체로 깨어나 있고,
절대 나이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숫자로 절대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이 물질적 개념을 오랫동안 세뇌받지 않았던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애들이 많고요. 솔직히 말해서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굳이 위아래 나눌 거면. 아이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애당초 이 차원의 격은요, 개미가 인간을 인지할 수 없는 법이에요. 개미는 개미와 인간이 똑바로 마주보고 서 있으면 개미가 볼 수 있는 건 인간 발바닥에 있는 각질 정도예요. 그걸 보고 동굴천장이구나 생각 정도는 하겠죠. 그걸 보고 아, 인간이란 존재는 동굴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게 개미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이들이 어느 경지에 있고 얼마나 깨어 있는지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더 깨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아이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버립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울 텐데라는 것도 어떻게 미래를 이미 다 예측을 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아이한테 의지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재단이 완성되는 순간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영성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강할 거고. 우리는 한계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은 그런 게 덜해요, 상대적으로.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덜해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걸 지금 당장이라도 멈춰주세요. 그게 내 아이든 부모든 내 잣대로 보지 마세요. 우연히 그냥 가족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도 아니고 판단해도 되는 대상도 아니에요. 룰루님 그거를 알려야겠다 싶으면 알리시고 그게 뭐 내가 꼭 알릴 필요가 없다 싶으면 알리지 마세요. 직관에 따르세요.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전도하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살아남을 사람들은 살아남고 아닌 사람들은 죽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막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막 꼭 다 살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인연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뿐이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한테 어떠한 기대도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강요받아서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해줄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지. 수틀리면 저는 그냥 육신 버리고 갈 겁니다. 귀찮아지면. 그러니까 요구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요구도 기대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시대가 열리고 나서 자연에 틀어박혀서 혼자 바로 고립돼서 그렇게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누리고 싶지 않고 제가 누리고 싶은 거는 자연과 생명체들과의 사랑뿐이에요. 그러니 꼭 명심해 주세요. 기대하지 말고 혼자 기대했다 실망하고 저기 악의 세력으로 가버리지 마세요. 못 지켜줍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 지적 운명의 의식인가요? 아니면 인간 자체가 수행을 하면 인간 자체가 누구나 수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저도 경험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아니요, 2025년 안으로 오지 않아요. 3년 정도면은 신시대가 완전히 이제 열리는 거고, 딱 신시대에서 안정화까지 돼서 재건까지 끝난 거는 202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긴 한데, 네, 다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그냥 계속 의심하세요. 나 지금 판단했나? 옳고 그름 나눴나? 이거 계속 의심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
그거 깨는 순간순간마다 행복이 계속 더 커질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걸 다 경험을 했으니까. 저도 정말 평범하게 막 어떤 집에 살고 싶고 어떤 차를 갖고 싶고 그리고 재산 얼마 정도 모아가지고 해야 뭐 100년 해로 할 수 있겠지라는 꿈을 가졌던 청년입니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깨면서 거기서 정말 행복이 들어온 게 느꼈으니까 제발 꼭 해보세요. 매 순간 의심하세요. 또 판단했나? 또 정답 나눴나? 매 순간 의심하고 하나만 보세요. 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말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계속 말하세요.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열어두세요. 이 다음에 또 라이브 참여하시게 되면 한 분 한 분 다 제가 답변 못할 수도 있어요. 라이브도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최대한 질문 답변 드리도록 노력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제가 당분간 이제 폐관을 할 거라 휴대폰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고지를 드릴게요. 4월부터 폐관이라 없을 거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인간성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일단 제가 폐관을 들어가는데 짧게는 한 달, 길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가능하면 이제 저는 식을 안 하고 음만 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이제 물에다가 필수 영양소만 필요한 만큼 태워가지고 똥오줌을 안 싸고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서 살 생각입니다. 네, 인간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뭐 슬픔, 고통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 뭐 일단은 9시니까 전 퇴근해 보겠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새해 복들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